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로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한이를 제 아들을 이렇게 또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밖에 나가니까 또 그렇게도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지금 아침은 구름이 이렇게 또 껴있어가지고 굉장히 날씨가 시원합니다. 어제는 또 굉장히 또 덥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또 지금은 시원한데 아마도 오후가 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또 덥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며칠 전부터죠. 지난 화요일부터 지금 미국 서부랑 그리고 미국 남부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폭염이 지금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히톰이 이렇게 또 생겨버려가지고 뭐 텍사스, 네바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엄청난 더위를 지금 뿜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더운 데스밸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데스밸리 지역은 122도가 넘어갔대요. 122도면 50도죠, 50도. 50도까지 이렇게 데스밸리는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여러 지역들에서 11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곳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110도면은 이제 섭씨로 하면은 43도 정도가 되거든요. 미치도록 더운 거죠. 100도만 넘으면 한 90도만 넘어도 굉장히 덥거든요. 95도만 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더운 건데 110도까지 이렇게 또 올라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더위 때문에 지금 여기 서부나 그리고 남부 지역 해가지고 무지한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피닉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아리조나 이 피닉스를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폭염도 아니었거든요. 폭염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리조나 피닉스는 한여름에는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피닉스 지역 같은 곳이나 뭐 이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뭐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나 이런 곳들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덥다고 하네요. 110도가 넘어가는 곳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팜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관광 도시인 이 팜스프링도 엄청난 이 폭염 때문에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110도가 뭐 훌쩍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더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특히 여행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팜스프링 지역이나 뭐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더위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 라스베가스에 처음 놀러 갔었을 그 당시에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더울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때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스베가스 대낮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그냥 깜짝 놀면 어마무시한 한진망 속에 이렇게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아니 이렇게 더워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이 불어도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진짜 이제 깜놀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 카지노들이 굉장히 크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에 들어가면은 또 엄청나게 또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 지역에 간다고 하면은 이 더운 지역에서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스프링이나 뭐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이 리조트 호텔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팜스프링이나 이 라스베가스 폭염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수영장 한번 꼭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더운 날 수영장에 딱 들어가면은 와 이렇게 또 시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 뜨거운 열기로 수영장 물이 이렇게 또 마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마르면서 급속도로 마르면서 이게 또 시원해집니다. 그게 또 굉장히 신기한 경험인데 그런 거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텍사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는 더위도 더위지만 이런 뭐 서부 지역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건조하다 보니까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텍사스는 진짜 뭐 습도가 미쳤다고 하네요. 이 더운 데다가 습도까지 이렇게
콤보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텍사스 같은 지역의 이제 더위는 진짜 미쳐버린다고 한다고 하네요. 뭐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도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한국 같은 그런 더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이제 더위가 굉장히 있기는 있지만 습도가 또 어마무시하게 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보다 이제 온도가 훨씬 더 낮더라도 불쾌지수는 한국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 텍사스나 플로리다가 비슷한 경우라고 한다고 하네요. 온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습도까지 이렇게 또 높아가지고 비도 또 많이 내리고 그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텍사스나 플로리다에서는 뭐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텍사스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뭐 플로리다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친구들이 또 많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오히려 온도는 더 높지만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 훨씬 더 낫다 더위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 한번 가가지고 경험을 해보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 X 그리고 이제 보잉에서 우주선들을 이렇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두 개 다 이렇게 또 성공을 시켰거든요. 우선 이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스타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이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이거든요. 우주인들을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우주정거장으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쏘아 올려가지고 어제는 이 우주선이 굉장히 안전하게 우주정거장이랑 잘 도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보잉도 이 스타라이너를 2년 만에 계속 이렇게 또 미뤘다고 하거든요. 계속 미루다가 2년 만에 이렇게 또 성공한 것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우주인 2명이 여기 이제 우주정거장에 이렇게 또 갔는데 이 우주정거장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또 체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지구로 이렇게 또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아직 미션이 남긴 남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이 보잉 스타라이너는 잘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에서 어제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우주선을 이렇게 또 발사를 했거든요. 발사를 해가지고 목표로 두고 있었던 거 모두 다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우주선이거든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 우주선을 4번 시도 만에 겨우 이렇게 또 성공을 했다고 하네요. 무슨 성공이냐면은 이제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안착을 한 것은 아니고 밑에 우주 발사체라고 해야 되나? 그 로켓이 있지 않습니까? 로켓이랑 그리고 그 위에는 스타쉽, 그 우주선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우주 로켓 이제 발사체를 잘 분리를 시켰거든요. 요거까지 잘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우주 발사체가 지구까지 바다에 잘 이렇게 착륙까지는 했거든요. 착륙은 잘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착륙을 했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는 넘어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원래 목표를 했었던 것보다 더 오버어치빙 한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까지 간 것만 해도 그거는 성공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스타쉽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그 우주선이 지구 대기 밖으로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궤도 비행을 한 뭐 70분 동안 1시간 넘도록 우주 비행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대기권 안으로 이렇게 또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다로 착륙을 뭐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안전하게는 못했습니다. 안전하게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것도 오버어치밍 한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스타쉽이 지구 궤도를 이제 비행을 잘 하고 이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아마 그게 목표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목표 다 달성을 하고 그리고 잘 들어온 다음에 바다까지 이렇게 착륙을 한 것은 뭐 박살이 나기는 났지만 착륙을 한 것은 모두 다 이 미션이 이렇게 또 성공을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의 우주선 상용화가 계속해가지고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 상태로 빠르게 발전을 이렇게 또 시킨다고 하면은 뭐 보잉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우주선 발사체 계속 이렇게 또 만들어낼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페이스 X 지금 뭐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적인 이런 이제 로켓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을 계속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리고 그 발사체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또 쓰고 어마무시한 기술이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또 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스타쉽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잉에서도 이제 경쟁적으로 스페이스 X랑 이렇게 또 겨루게 된다고 하면은 발전 속도는 더욱더 이렇게 또 빨라져가지고 우주 상용화가 이제 더욱더 빨라지게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벌진에서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주에 가는 거 만들어가지고 또 우주여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것밖에도 아마존의 창업자인 이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가지고 스페이스 X처럼 우주 상용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스페이스 X랑 결과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기는 많죠.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이 우주 상용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을, 투자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프랑스에 이렇게 또 날아가셔가지고 이 노르망디에 이제 80주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또 만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우리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를 잘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225 밀리언 달러, 2억 2,500만 달러 어치의 무기 지원을 조만간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리어펌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또 다짐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미국이 이 무기 지원 같은 거 좀 늦어진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미안하다. 이 미국의 공화당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막아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것을 좀 이제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늦춰지다가 이제 결국에는 잘 통과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다가도 무기 지원 같은 거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잘 이렇게 또 달래줬다고 하네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랑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결과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자체로만 엄청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군사적인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2위 군사력을 이렇게 또 가진 국가인데,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뭐 20몇 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이제 국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면서 뭐 좀 이제 밀리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미국의 무기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좀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또 싸운다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은 미국을 좀 이제 대리전을 이렇게 또 치르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우리의 피를 이렇게 흘리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하면서 지원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내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좀 잔인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영리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커다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지금 이 가자지구 내에서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만 이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레바논 있지 않습니까? 이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랑 굉장히 지금 사이가 나빠가지고 마찰이 계속 있거든요. 뭐 서로만 미사일 막 쏘고 주고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헤즈볼라랑 좀 더 심각한 마찰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랑도 레바논이랑도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너네가 만약에 이 레바논, 이 헤즈볼라랑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란도 분명히 참전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헤즈볼라, 레바논이랑 이 전쟁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신신당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구구파적인 그런 총리 이 네타냐후가 이렇게 또 자리를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계속해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길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진작에 끝났어야 할 그런 이제 전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하면은 이 네타냐후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좀 이제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웬만하면은 굉장히 길게 이끌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권을 계속 길게 이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밖에도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데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정권 이제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런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네타냐후도 좀 이제 문제가 아닌가,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 네타냐후는 이 헤즈볼라랑도 이렇게 전쟁을 더 심하게 일으켜가지고 이란도 이렇게 또 참전하고 막 미국도 참전하고 막 생 난리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네타냐후도 좀 이제 독재자 같은 그런 낌새가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집권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집권을 하고 굉장히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독재자들은 좀 이런 파괴적인 것 같은 것들을 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빨리 좀 갈아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또 사라진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힘이 이 독재자한테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제발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바람으로는 절대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독재자들은 환호성을 부를 것입니다. 환호성을 부르고 드디어 우리 팀이 더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3차 대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으니까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제 러닝메이트, 이 자신의 부통령을 이제 뽑아야 하거든요. 뽑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8명의 후보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8명의 후보들 중에 단 한 명만 여자인데 니키 헤일리는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부통령 후보들 중에 니키 헤일리는 이제 이렇게 제쳐놨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니키 헤일리를 본다고 하면은 니키 헤일리는 충성심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으로서는 내 부통령으로서는 이제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니키 헤일리는 이제 제껴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달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나의 러닝메이트는 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중에 8명 후보가 여기에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 남성, 이 마초적인 그런 성향으로 이 미국의 정권이 이렇게 또 맞춰지지 않을까. 이 남성적이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식으로 이렇게 정권이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었습니까?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범죄자가 됐죠. 중범죄자가 된 채로 지금 처음으로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하는데, 이 유세 활동을 펼친 곳은 바로 이제 아리조나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리조나에 가가지고 자신의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또 하고 나를 뽑아달라. 아리조나에서는 우리가 이 리퍼블리칸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2년 만에 여기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을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신이 얼마 전에 형사
재판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네, 중범죄자가 됐는데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면서 이거는 사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항소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항소 법원에서는 판결을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 네, 나는 결백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이제 올바르게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가가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존립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잘못으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내 유죄 판결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국가는 미국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이런 어불성설을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아 진짜 완전히 마이웨이 더 하이웨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 이런 독재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니 범법을 저질렀으면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자신은 범법을 저질렀으면서도 이제 범법을 저질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의 자질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로 트럼프는 제발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지금 이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재차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보복 어마무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재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 측근이나 뭐 힐러리나 모조리 다 기소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마도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만을 위해 가지고 미국의 파워를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런 파워를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야 진짜 이 미국 엄청나게 후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주주의도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지켜냈는데 요것을 무너뜨린다고요? 네, 절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하지만 삶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항상 제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지율 면에서도 너무나 비슷하다 보니까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는데요. 또 한국 사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LA 스튜디오 시티에 알렉스 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유튜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 구독자 수가 막 90 몇만 명이에요. 조만간 이제 100만 명을 이렇게 또 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알렉스 최가 작년 7월 달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 7월 달쯤에 어느 영상을 올렸대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입니다. 무슨 영상이냐면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알렉스 최가 램보르기니 후라칸이 있거든요. 램보르기니 후라칸을 이 슈퍼카를 가지고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카 때문에 이 유튜브 구독자들 수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쌓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알렉스 최가 작년 7월 달에 자신의 램보르기니를 이렇게 또 타고 가면서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이 헬리콥터에서 폭죽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램보르기니를 이렇게 또 맞추는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또 올렸는데 그 영상이 엄청난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허가를 받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뭐 영상 같은 걸로 이렇게 또 촬영을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허가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었다고 하고요. 그냥 영상을 찍는 거는 괜찮지만 뭐 헬기를 띄워가지고 뭐 폭죽을 쏴가지고 사막을 달리면서 영상을 찍는 것은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검찰에서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크게 잘못을 했다. 이거는 엄청난 이제 범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알렉스 최를 12월 달에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또 기소를 했냐면은 우선 이 헬리콥터에다가 이런 폭발물 있지 않습니까? 폭발물을 싣는 것은 절대적으로 미국에서는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9/11이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테러를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항공법에 의한다고 하면은 헬리콥터나 뭐 비행기에 폭발물 같은 거는 절대로 실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리콥터에다가 이런 폭죽 같은 것들을 잔뜩 이렇게 또 실어가지고 헬리콥터 위에서 그거를 발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우선 이것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폭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심각하게 센 이런 폭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폭죽 같은 것들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엄청난 불법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스 최한테 이거 어디서 샀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샀다고 합니다. 네바다에서는 불법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바다 가가지고 이 폭죽들을 이렇게 또 샀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사막 지역을 이렇게 또 달리면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 지역이 샌버나디노에 있는 어느 이제 사막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자신의 땅이 아니라 그냥 이 공유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또 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혐의들로 인해 가지고 이 알렉스 최가 어저께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기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알렉스 최는 어쩌면은 10년형에 최고 10년형에도 처해질 수가 있다.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말이죠.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알렉스 최는 체포를 당했는데 그런데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우선은 풀려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알렉스 최는 이런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든 것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아마 이제 받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 가지고 유죄 판결이 실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최고 10년 정도 이렇게 또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10년까지는 받지는 않겠죠. 아마도 뭐 집행유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집행유예 같은 거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이 램볼기니가 사막을 질주를 하면서 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폭죽을 헬리콥터 위에서 막 쏜 거예요. 요거는 절대적인 이제 불법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헬기를 띄워가지고 여기 헬기 안에다가 폭죽을 실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렇게 또 다뤄야 한다라고 하면서 LA에선가 LA 법원에선가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걸로 엄청난 이제 조회수를 이렇게 또 끌기는 끌었는데 이런 뭐 범법 행위까지 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멋있기는 멋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헬기를 띄워가지고 뭐 램볼기니 막 사막을 달리면서 폭죽을 막 터트리면서 막 이런 영상을 이렇게 또 찍지 않았을까. 굉장히 영상은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알렉스 최의 영상이 멋있고 그리고 뭐 램볼기니 막 있고 막 슈퍼카 있고 그러니까 이 구독을 또 굉장히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이 알렉스 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구독자를 어마무시하게 이제 끌어올린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이 램볼기니를 사람을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리액션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램볼기니를 엄청나게 세게 밟습니다. 이 램볼기니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다가 이쁘장하게 생긴 자신의 뭐 친구나 뭐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영상을 이 리액션을 이렇게 또 찍는데 뭐 램볼기니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빨리 가니까 옆에 탄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긴 여성이 이렇게 뭐 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그때 구독자가 는 걸로 이렇게 또 알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영상에 이렇게 또 알고리즘에 이렇게 또 떠가지고 이렇게 또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알렉스 최는 그것밖에도 이 자신의 램볼기니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멋진 영상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구독자를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 알렉스 최 한국 사람인데 이런 것들로 지금 뭐 CNN 뿐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뉴스 채널들에서 이 뉴스거리를 이렇게 또 다뤄주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이렇게 또 창피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법안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법안이냐면은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테크 기업들, 기술주 기업들이 이 캘리포니아 이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또 집약적으로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AI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거든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AI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이 핵폭탄급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규제를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AI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가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제 실효가 이렇게 또 될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AI 기업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너네가 이렇게 막는다고 하면은 이 AI가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반발을 하면서 막 로비 막 들어가고 있고 이 법안을 지금 무효화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이 규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렇게 또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AI 기업들이 더 텍사스로 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 GDP 있지 않습니까? 주당 GDP, 이 각 주들의 GDP가 있대요. 이 각 주들의 GDP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그 주를 본다고 하면은 바로 텍사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 텍사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또 수많은 이 AI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화가 나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위스콘신주 있지 않습니까? 이 위스콘신주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하이스쿨에서 졸업식이 있었었대요. 졸업식이 있으면서 이 졸업식을 이렇게 또 주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이랑 뭐 교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또 악수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한 명씩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그런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었대요. 이 위스콘신주에 있는 어느 이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어느 이제 여성, 이제 백인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백인 고등학생, 이제 졸업생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또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이제 백인 남성, 이 아빠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아빠가 갑자기 올라오더니만 교감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흑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흑인. 이 흑인이 교감 선생님을 밀어냈대요. 밀어내면서 내 딸은 너랑 이렇게 악수하는 거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흑인 교감 선생님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아니 2024년도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 위스콘신주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직도 이런 백인 우월주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미국에서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거의 확실시 트럼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영상을 보시다시피 갑자기 백인 남성이 어느 한 남성을 이렇게 또 끌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졸업생은 백인 여성인데 막 난감해 하잖아요. 이 여성의 졸업생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빠가 나와가지고 이 교감 선생님을 이렇게 또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끌어내리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우우거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백인 졸업생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졸업생은 창피해가지고 막 난감해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은 아직도 이런 이제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것들은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수 민족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흑인이라든지 뭐 동양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히스패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트럼프를 뽑으면은 안 됩니다. 트럼프가 뽑힌다. 그러면은 이런 백인 우월주의 같은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다시 막 수면 위로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더 인종차별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뭐 동양인들을 이렇게 또 상도로 해가지고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 이렇게 또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에포크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파치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에포크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서는 뭐 에픽이라고 이렇게 또 발음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에파크라고도 이렇게 또 하고 뭐 에포치라고도 이렇게 또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 에포크는 이 구구 성향의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디어에서 CA4가 머니 런저리로 그러니까 자금 세탁 혐의로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 실업 보험으로 이렇게 또 탄 그런 뭐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실업 보험으로 이렇게 또 탔대요. 타가지고 그 범죄 수익 중에 한 6,700만 달러어치 어마어마해요.
6,700만 달러를 이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6,700만 달러를 회사랑 뭐 계열사랑 뭐 자신한테 이렇게 또 돈을 이렇게 나눠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때쯤 사기를 이렇게 또 실업보험으로 이렇게 또 타내가지고 요런 짓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아니 요런 이제 구구 성향적인 이런 이포크라고 하는 미디어에서 요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서도 자신들은 이렇게 또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뉴스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런 자질도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냥 트럼프랑 똑같은 그런 이 미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굉장히 더러우면서 자신은 범법적인 거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남들한테는 더 가혹적인 잣들이 이렇게 또 되는 거, 아주 그냥 전형적인 구구 이 미디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죄를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는 구구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또 퍼뜨리면서 뭐 음모론 같은 거 이렇게 또 퍼뜨리면서 돈 좀 안 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런 뭐 이포크 타임 이거 보시다시피 중국말로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주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중국인이 만든 이 구구 성향의 미디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또 커져가지고 20몇 개의 언어로 지금 막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포크 타임즈 뭐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말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을 이렇게 또 섞었는데, 뭐 진짜인 거랑 뭐 가짜인 거랑 음모론들이랑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좀 이렇게 또 봐야 하지 않나. 이런 뭐 구구 성향 같은 이런 이제 미디어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걸러서 이렇게 또 듣는 게 필요하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구구 성향적인 뉴스를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 같은 것들, 가짜 뉴스 같은 것들 이제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이제 충격적인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슈거 서브스티튜트, 그러니까 발음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설탕 이제 대체제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일리톨이지 않습니까? 이 자일리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자일리톨이 심장병을 이렇게 또 유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탕이 이 몸에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설탕을 대체를 하는 그런 이제 감미료들을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일리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일리톨 껌도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치아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일리톨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대체를 해가지고 많이 썼었는데,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자일리톨 쓰는 데 있어가지고 좀 꺼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자일리톨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심장이 좀 약하시거나 그리고 뇌졸중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자일리톨 쓰는 것보다 그냥 뚱뚱해지더라도 설탕 먹는 게 낫지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뭐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쓰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짜 끈질기네요. 지금 뭐 거의 4,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인류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은 이 암을 유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레어하고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unusual,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이제 암들이 굉장히 많이 발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리고 이 암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암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연구 결과 나온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뭐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지기는 약해졌죠.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어마무시하게 끈질기긴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를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오피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무직에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오피스들이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이 아직도 굉장히 위기에 이렇게 또 처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재택근무가 대세가 되고, 이 재택근무가 지금은 살짝 줄어들기는 줄었지만 이 재택근무가 계속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재택근무가 더 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오피스들은 더 남아돌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커머셜 빌딩들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커머셜 빌딩들, 이런 이제 오피스들은 이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또 빨리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건설업들이 좀 이제 또 살짝 이제 붐이 이렇게 또 일지 않을까, 또 리모델을 해야 하니까, 또 구조 변경을 이렇게 또 해야 하니까, 또 건설업들이 또 이제 붐을 이렇게 또 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뭐 거의 변동폭은 없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정도, 그리고 이 S&P 500은 플러스 0.08% 정도, 거의 변동이 없고,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4% 정도 이제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고용 지표를 이렇게 또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관망세에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은 지난 5월달 일자리 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일자리가 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27만 2천 건의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예상치는 한 19만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주식이 살짝 이렇게 또 흔들리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뭐 별로 이제 변동이 없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고용 시장이 아직도 너무나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은 오히려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4%대까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네요. 3. 몇 %에서 지금 4%대까지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실업률은 살짝씩 오르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고용 시장은 아직도 이렇게 또 뜨겁게 되면서, 지금 이 연준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 고용 시장이 차가워져야지만 이 금리 인하하는 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연준에서 금리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9월 달쯤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금리 인하하는 시기는 아마도 10월 달로 미뤄지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상태로 가서 계속해가지고 미뤄져가지고 올해 그냥 건너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 AI에 대한 이제 반독점, 그런 이제 조사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뭐 엔비디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AI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각광을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뭐 주식들이 미치도록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 AI에 대한 이제 반독점 사례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뭐 엔비디아 해가지고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엔비디아가 한 1%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 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총 2위에서 네, 지금 3위로 이렇게 또 내려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도 살짝 이렇게 또 네,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 GME, 네, 이 게임스탑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키스질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스탑 사태를 일으킨 그 장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 이 로어링, 이 키튼이 자신은 이제 조만간 이 유튜브에 이렇게 또 복귀를 할 것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GM이 어젯밤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렇게 주식장을 이렇게 또 마감한 뒤에 게임스탑 막 40몇 % 폭등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밈 주식들은 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막 47% 폭등을 하고 막 뭐 주식 커뮤니티 뭐 난리가 나고 막 예전에 막 GM이 했던 사람들 뭐 GM이 아직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난리 나면서 뭐 역시 GM이 난리 났다. 내가 역시 기대를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게임스탑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좀 이제 부진했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 유상 증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닝도 별로 좋지가 않고 거기에다가 주식을 더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팔겠다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 게임스탑 주식 20%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밈 주식들은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를 때는 뭐 갑자기 오르고 뭐 내릴 때는 뭐 갑자기 이렇게 또 내려가기 때문에 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탄 좀 도박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조심히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